오늘은 많이 불편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나 다른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게 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일반 소비자가 본다면 설마 나도?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달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피 같은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매달 내고 있는 돈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미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보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설계사인 저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고 유지했던 대부분의 보험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쓸데없이 손해보는 일은 분명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설계사인 저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도 한번 점검해 볼 걸 그랬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혹시 나도 모르게 돈만 세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 지원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혜택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보험 생활은 앞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험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암이나 뇌, 심장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질환이나 큰 수술, 장기간 입원 등으로 지출될 큰 비용,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요.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은 잔뜩 가입해 두었는데 정작 병원은 한 번도 안 가고 매달 꼬박 수십만 원씩 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가? 혹시 돈 낭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다가도 혹시라도 크게 아프면 어떡해?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을 마치 맞는 상품처럼 여기면서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해도 2-3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1가지, 2가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계 경제에 알게 모르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효율적으로 보험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저 병원 갈 때 쓰는 기본적인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태반이고, 솔직히 저는 보험을 판매하면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보험 설계사이지만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해서 보험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숨겨져 있는 알찬 혜택에 대해서 항상 먼저 안내해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상품에 가입하시고 매달 높은 보험료를 무리해서 내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혹시 나도 쓸데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많은 가정의 공통된 현실이고 지키고 싶은 소중한 당신의 통장 잔고를 서서히 잠식시키고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해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같은 다양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작용 요건부터 보면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분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 돌봄 필요 정도, 가족의 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로 구분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인데요. 먼저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면, 식사, 옷 갈아입히기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 세탁, 취사 같은 가사활동을 도와드려요.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가지고 방문해서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나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낮 동안 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드리는 방식이에요. 이곳에서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재활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가 있는데 이는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과 간호를 받는 형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건 도서벽지나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예외적인 상황일 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인 게 가족 요양비인데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신체적 사유로 가족 외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면 월 23만 3,400원이 지급됩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이건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보행기, 손잡이,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요실금 팬티 같은 복지용품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장기 요양 인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되고요. 본인 부담률은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단순히 돌봄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까지 도와주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문 요양 서비스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출 수 있고 비전문적인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결국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사회 안정망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과 활용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23년부터 지원 범위가 훨씬 넓어졌는데요.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그 의료비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원래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서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예전에는 450만 원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했지만 지금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완화돼서 예전엔 가구합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7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고요. 지원금 한도도 커졌는데요. 예전에는 연간 3천만 원 한도였는데 지금은 연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의료비 부담이 커졌을 때 꼭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8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 연소득의 10%를 초과한 본인 부담의 의료비에 대해 60%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50%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의료비 비율과 심사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 폭이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금이나 지자체 등에서 받은 타 지원금이 있을 경우 그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미리 연락하셔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은 뒤 방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 수준에 맞게 내야 할 병원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면 공단에서 내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환급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에 병원비가 급여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선이 89만 원이기 때문에 8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병원을 한 곳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녔다면 각 병원마다 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낸 병원비를 전부 합산해서 소득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병원을 자주 다녔다면 꼭 한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를 누르시고 본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건강보험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어플 상단에 민원을 누르시고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뜨는데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암이나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큰 질병들은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보니 대부분 민간보험을 따로 가입해 두셨을 거예요. 사실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질병, 즉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경우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산정특례로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종료 3개월 전에 재신청해서 다시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은 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신약치료나 최신 치료기술 같은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처럼 다른 제도들은 민간보험금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산정특례 제도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즉, 민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셨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산정특례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의료비 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어르신 돌봄의 든든한 안정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 활동,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제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들이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흔들릴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정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이 정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보험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뀝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삶을 지켜주는 튼튼한 안정망이거든요. 굳이 무리해서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보험료를 과도하게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민간보험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국가 제도와의 균형 속에서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똑똑한 보험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보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